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저희 집 서재에는 책이 한가득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이 많은 책을 왜 이구지구 사느냐고 묻기도 하죠. 우리가 옷이든 가방이든 이런 물건들은 많이 쓰고 해지거나 실증나면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책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본 책을 1년 후에 다시 펼쳐보면 처음 볼 때는 지나쳤던 부분이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공감하며 봤던 부분도 그새 잊혀져서 다시금 마음에 새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한 번 보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보고 또 봐야 하는 것이 책이죠. 그렇다고 모든 책들을 다 소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책이라고 일컫는 책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에 보아도 좋은 책이 진짜 좋은 책이죠. 오늘 세기를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오랜 동안 필독서에 올라와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0년, 20년이 아닌 2000년 전의 책이죠. 바로 논어인데요. 논어의 어록 중 대부분은 공자의 말과 공자와 제자 사이의 대화 등 공자라는 인물의 사상과 행동이 주축입니다. 오늘 책을 소개하기 이전에 잠시 여러분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처럼 책을 소개하는 채널을 흔히 북튜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북튜버들에게 유튜브의 제재가 심해져서 고심인 채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통으로 다 내린 분도 계시고 몇몇 영상을 내리신 분도 계시고 천태만상으로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유튜브 측에서 제대로 공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들을 찾는데 고심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아서 다행히 넘어가나 보다 싶었는데 저보다 구독자 수가 적은 채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채널에서 재사용된 컨텐츠라는 이유가 붙었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는 책을 그대로 읽기만 하는 채널은 아니고 리뷰를 하기는 하지만 종종 저의 리뷰보다는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은 책은 그냥 낭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아직 저의 채널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뭔가의 개선책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월요일 아침 마음챙김 영상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간단히 공자의 한 말씀만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상대의 인품을 파악하는 공자의 통찰력입니다. 공자가 말하길 시기수의, 관기소유, 찰기소안, 인원수재, 인원수재.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유를 살피고 편안함을 관찰한다면 자신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상대방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대답으로 공자의 통찰력이 담겨 있는 문장입니다. 잘 살펴보고 관찰하면 그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불찰도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공자의 사람 파악하는 방법을 다루기 전에 공자 사후 100년 뒤 세상에 나온 맹자는 사람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맹자의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을 살피는데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눈은 악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밝고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살피면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는가?
맹자는 바른 사람은 눈동자가 밝게 빛나고 반면 눈빛이 없고 어두우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눈동자는 마음을 숨기거나 은폐할 수가 없으니 예리한 사람은 상대방의 눈동자를 보고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사람을 판별하는 관점은 맹자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는 3가지 부분으로 사람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유를 살피고 편안함을 살피는 것입니다. 첫 구절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본다에서 써이는 실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전체 의미를 해석하면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는지 관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이유를 살핀다는 그 사람의 동기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동기가 자신의 사욕과 체면을 만족시키고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함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편안함을 관찰한다 해서 편안함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편안해지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해하는지를 살피면 그 사람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파악하려면 그 사람의 일하는 방식, 일하는 이유, 가장 편안해하는 생활 방식을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3가지를 살피면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지에 국한돼서 사람을 파악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볼 때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어떤 동기를 품고 있는지, 어떨 때 가장 편안해지는지, 무엇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의 인품은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네, 여러분은 상대를 볼 때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시나요? 저는 워낙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지 친절하고 착한 사람, 따뜻한 사람은 무조건 좋아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판덕은 저처럼 사람을 만나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방법으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 더 나아가 낯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자가 말한 상대를 파악하는 방법의 핵심이니까요. 저자 판덕은 4천만 명이 넘는 회원이 소속된 독서회의 리더라고 합니다. 게다가 논어를 현대인이 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재해석해낸 저자이니 그분의 말이 1000번 만번 옳겠죠? 앞으로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답을 얻지 못해 다시 같은 방식으로 이어가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든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같을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